드리겠습니다. 수석다 연구소 박식입니다. 제가 지금 김해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근데 현직 활동하는 의사가 이 건강 강의하는 게 좀 부담스러워요. 어떤 분은 의사가 그렇던데 이러면서 또 다른 쪽으로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오메가3는 그런 위험이 없습니다. 오메가3를 설명하는 사자성어 두 개만 아시는데 하나는 만병통치, 두 번째는 다다익선. 오메가3는 몸에 많아서 해가 없습니다. 많이 드시면 많이 드실수록 좋아요. 그거를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겁니다. 우리가 그 먹는 식물 성분의 이제 식재료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죠. 하나는 잎이 주재료인 채소, 그리고 씨앗이 주재료인 곡류 이렇게 나누죠. 그러면 곡류 중에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드시는 게 뭐예요? 밥 한 공기가 쌀이 한 200g 되죠, 그죠?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드시고 계신 건 옥수수입니다. 옥수수.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 몸은 지방이 있죠, 지방. 모두들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지만 다 있죠. 우리가 지금 눈여겨봐야 할 건 3번 지방산입니다. 왜냐하면 지방이 산 성분을 띠면 전해질 성분을 띠고 그렇게 되면 통로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산을 보셔야 되고 간단히 설명드리면 근육 1kg과 지방 1kg 이렇게 차이가 나죠. 지금 밑에 그거 어디죠? 뉴트레이트 코너에 근육하고 지방하고 그 나 있죠. 사실 그거보다 이게 더 맞아요. 왜냐하면 몸에 있어서 그렇게 타이트하게 뭉쳐있지 않거든요. 중성지방은 이렇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 몸에 있는 지방은 중성지방입니다. 여러분들 다 가지고 계신 거. 만져지는 겁니다. 그리고 중성지방은 사실 고효율의 에너지원이죠. g당 9칼로리를 내는데 저게 탄수화물의 g당 4칼로리보다 훨씬 높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주로 먹고 남은 에너지원을 이제 저장할 때 지방의 형태로 저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탄수화물 형태로 저장하면 몸이 지금보다 2배로 더 커질 거니까. 그래서 지방은 에너지원인데 이게 원활하게 에너지를 섭취하고 원활하게 에너지를 소비하지 못하면 몸에 지방이 자꾸 축적된다는 거죠. 그게 일단 중성 비만의 원인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 지방은 체온 조절이나 장기 보호 역할을 하죠. 쿠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지방이 몸에 많으면 추위를 덜 탑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보다 훨씬 추위를 많이 타죠. 춥다고 옷 벗어주는 남자는 바보. 바보입니다. 춥다고 옷을 누구한테 벗어줘야 됩니까? 여자가 남자한테. 넘어져도 안 다칩니다. 여자들은 쿠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분은 넘어져 바로 일어나는 사람도 많습니다. 자, 인지시가 콜레스테롤이고요. 너무 복잡한 거는 모르셔도 되고요. 지금부터 지방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을 이루고 있는 산 형태의 물질인데요. 이게 이중결합의 유무에 따라서 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으로 나옵니다. 포화지방산은 고기에 많고요. 불포화지방산은 식물에 많은 거죠. 생선에 많고. 저기에 보시면 필수 지방산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영양학적으로 필수 미네랄, 필수 비타민, 필수 지방산으로 불리면 그
그건 우리 몸에서 생성이 안 되는 겁니다. 먹어서 섭취해줘야 하는 걸 필수라고 붙입니다. 그래서 불포화 지방산은 기본적으로 필수 지방산입니다. 우리 몸이 합성하지 못해요. 그러면 외부를 통해서 먹어야겠죠. 그죠? 자, 포화지방은 사실은 고기에 많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곰국을 푹 끓이고 오래 찬 기운에 놔두면 위에 기름이 굳죠. 네, 그게 포화지방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버터도 포화지방이죠. 상온에서 버터는 고체입니다. 그죠? 그리고 식물성 기름 중에 야자유, 팜유도 포화지방입니다. 근데 이게 간에서 콜레스테롤 원료가 되기 때문에 이게 너무 많으면 동맥경화나 협심증이 생깁니다. 불포화지방은 창온에서 액체 상태입니다. 우리가 들깨기름을 아무리 놔둬도 굳지 않죠. 그죠? 그러면 마가린은 뭐냐? 마가린은 식물성 기름의 화학 작용을 통해서 굳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마가린이 몸에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올레산, 리놀레산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생선 기름에 많이 들어있죠. 이거는 인체에서 생성되지 않는 필수 지방산입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는 외부에서 섭취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이 불포화 지방산에 두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오메가3, 하나는 오메가6. 지금부터 제가 드릴 말씀은 이 두 개를 가지고 얘기를 드릴 겁니다. 우리가 참고로 트랜스 지방은 이 강한 온도나 압력을 통해서 기름이 한번 끓고 나면 트랜스가 됩니다. 그래서 오래 놔둔 튀김 같은 건 트랜스 지방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튀김 음식은 튀기자마자 바로 먹는 게 원칙. 근데 시장에 가면 막 쌓아놓죠. 그 드시면 각오하고 드시면 됩니다. 트랜스 지방은 어느 정도로 몸에 안 좋으냐면 LDL을 높이고 HDL을 낮춥니다. 저 두 개는 다 아시죠? 그죠? 그래서 동물성 기름이 포화지방보다도 훨씬 더 인체에 해롭고 심장병 발병률이 굉장히 높아진다. 그래서 트랜스 지방은 많이 줄여야 되고, 트랜스 지방이 많은 음식을 제가 소개시켜 드리기 전에 시장에서 튀긴 음식 말씀드렸고, 이런 것들 팝콘, 감자튀김, 크로와상, 페스트리, 침이 고이면 안 됩니다. 경계심이 생겨요. 그리고 뭐 케이크라든지 비스켓 이런 것들, 피자 한 조각 이런 것들이 트랜스 지방 많아요. 특히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먹는 팝콘, 이거는 굉장히 트랜스 지방 덩어리입니다. 안 드시는 게 좋다. 드시려면 25% 라이더 한 10시간 타고 조금 드시면 돼요. 자, 정상 수치는 이렇고요. 이제부터 제가 본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지방 공부를 한 건 이 책 때문이었어요. 제가 이 책을 먼저 읽고 너무 감명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 SBS에서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더라고요. 이 책은 우리 몸에 지방산의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불균형이 얼마나 지금 인류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해서 쓴 겁니다. 옥수수의 습격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 이미 옥수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리고 그게 우리 건강에 굉장히 해를 미친다죠. 이건 그 의문의 시작은 이 다큐멘터리를 만든 기자가 의문을 가진 게 뭐냐면 경기도 파주에서 토종닭을 봅니다. 그때 그 기자가 받은 느낌이 저거였어요. 이건 닭이 아니고 독수리 같은. 그래서 너무 이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닭이 낳은 달걀을 가지고 집에 왔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달걀 알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자가 어떤 확신을 갖고 그 아들한테 그 달걀을 먹입니다. 근데 그 아들이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아무런 증상을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뭔가 내가 지금 우리 아들한테 줬던 달걀은 다른 달걀이랑 좀 성분이 다른 거나 뭔가 차이가 날 것이다라는 게 이 의문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채식이 육식보다 더 건강한가? 이거 생각해 보면 채식 전혀 안 하는 저런 민족들이 굉장히 건강한 이유가 뭘까? 여기에서부터 이 다큐멘터리를 시작한 겁니다. 자, 그래서 가설을 세우죠. 현재의 고기가 과거의 고기와 질적으로 다르다. 이게 지금 이 다큐멘터리의 가설입니다. 어떻게 다른지를 이제 탐구해 가볼 건데,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먹던 고기와 그 고기에 따른 유제품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가 먹는 거랑 완전히 다릅니다. 성분이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먹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에 있는 지미 무어라는 사람을 인터뷰합니다. 거기에 보면 이 사람이 주로 뭘 먹냐면 버터를 먹어요. 식사를 어떻게 하냐면 버터를 한 4스푼 팬에 놓고 계란 3개 까놓고 그걸로 스크램블 만들어서 먹어요. 이게 하루 3끼를 다 버터를 사용해서 먹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원래 당뇨 고혈압도 있고 몸무게가 186kg 있는데 살을 뺄 수 없을까로 고민하던 중에 이 버터를 소개를 받고 버터를 꾸준히 먹었더니 HDL이 저렇게 높아졌고 TG라고 트리글리세리드라는 그 지방 성분이 저렇게 낮아진 거예요. 중성 지방이. 왜 그럴까? 버터는 우리 의사들이 먹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버터, 소고기, 돼지고기 뭐 이런 거 고혈압이 있으시면 드시지 마세요 그랬잖아요. 근데 저 사람은 버터를 먹고 살을 뺐어요. 지금은 저 사람 와이프도 저거 버터를 먹고 살을 뺐다고 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지금 한 끼 먹는 식사가 저겁니다. 저 버터를 하루 3끼 먹어요. 그런데 바지가 줄어들었어요. 어떤 버터를 먹었냐. 그런데 보면 버터가 노란색이더래요. 노란색은 풀을 먹인 소에서 나온 버터입니다. 하얀색은 옥수수를 먹인 소에서 나온 버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마트에 가면 버터는 다 노랗죠? 그건 뭘 넣었다? 색소를 넣은 겁니다. 원래는 여러분들이 먹는 모든 버터는 원래 하얀색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좋은 버터를 꾸준히 먹으니까 살도 빠지고 건강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무언가가 있을 거고 그게 아마 오메가3라는 거죠. 조금 더 예를 드려볼게요. 프랑스에 있는 슈미트 박사는 비만 문제 연구자입니다. 이 사람이 박사님이고 이 사람이 비만이 있는데 성인병은 심각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어요. 어떻게 실험했냐면 이 사람들한테 칼로리는 제한되어 있지만 고기하고 유제품 달걀을 계속 보내줍니다. 무료로 보내주고 나서 어떻게 변했는지를 철저히 관찰을 하죠. 그랬더니 요요 현상이 없이 체중 감소를 보이더라고요. 먹는 건 즐겁고 우리가 지금 이 슈미트 박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류가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인류가 개발한 다이어트 종류가 몇 종류인지 압니까? 47,000가지 종류. 그건 무슨 소리입니까? 그 제대로 된 방법이 없다는 소리예요. 그게 많이 실패한 이유는 뭐냐면 힘들기 때문에. 다이어트는 힘들어서 못했어요. 왜 힘들까요? 맛있는 걸 못 먹어서요. 근데 지방은 맛과 풍미를 느끼게 해주는 성분이거든요.
그런데 지방을 충분히 먹으면서 살을 뺄 수 있다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지금 보통 나중에 다시 나오겠지만 보통 먹는 식단은 평균적으로 오메가6와 오메가3의 비율이 20대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제공한 고기와 유제품, 계란에, 달걀에 오메가6와 오메가3의 비율을 5대1 이하로 제한했어요. 그랬더니 이런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건 지금 우유와 과거의 우유가 다르다는 소리죠.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에 보면 크레타라고 섬이 있어요. 혹시 아세요? 여기 보시면 레이저가 되나? 여기. 저 이제 크레타 섬이라고 하는데 옛날에 그 미노아 문명, 미노사우 넘어갈게요. 그 신화가 있는 그 섬이에요. 저기를 왜 식단을 연구를 했냐면 처음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지역이 너무 못 살아가지고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의 록펠러 재단에서 영양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크레타 섬에 갔었습니다. 워낙 못 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영양 상태를 조사했는데 놀랍게도 영양 상태가 너무 완벽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먹는지 연구하기 시작했고 그게 크레타 식단입니다. 지금 크레타 식단이라고 지중해 식단이라고 시중에도 다이어트로 많이 나와 있죠, 그죠? 여기 보면 이 소나 닭들이 그냥 알아서 풀을 먹고 자라요. 그리고 생선 많이 먹고 그리고 올리브유 많이 먹고 이렇게 되니까 오메가3와 오메가6의 균형이 만들어요. 신뢰를 3개를 들었죠, 그죠? 자 보세요. 우리가 풀이라고 하면 잎을 말하죠, 그죠? 잎은 광합성을 하는 기관이고 광합성을 하는 그 기관에는 오메가3가 많습니다. 그래서 풀에는 오메가3가 오메가6보다 10배 많아요. 그런데 이 풀과 벌레를 먹고 자란 닭이 낳은 달걀은 오메가6와 오메가3의 비율이 1대1이다. 그런데 옥수수 사료를 먹었더니 그 비율이 66대1까지 옵니다. 그러면 사료가 바뀌면 동물이 바뀌고 그걸 먹는 인간이 바뀌는 거죠. 지금 이제 옥수수 습격의 의미가 나오는 겁니다. 옥수수를 대량 재배했어. 잉여 양이 남죠. 그걸 팔기 위해서 사료도 만들고 이제 액상과당도 만들고 하죠. 그래서 계속 팔죠. 그러면 농장을 하는 사람들은 소를 키우기 쉽고 편하니까 그걸 사죠. 근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인간들이 안 건강해진다는 거죠. 옥수수의 습격입니다. 이 사람은 미국의 소아과 의사지만 이제 영양학자고요. 이 사람이 출신이 그리스 크레타입니다. 아까 말했던 이 사람이 지방산 연구에 미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오메가6는 일단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압을 높입니다. 그리고 지방을 몸에 축적시키는 성분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염증을 일으키죠. 그래서 우리가 이상적으로 우리가 먹어야 할 오메가6와 오메가3의 비율은 1대1 많으면 4대1이다. 이 정도로 식단을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먹고 있는지 모르죠. 내가 먹는 음식이 몇 대 몇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옥수수가 60대1이에요. 소고기는 108대1. 자, 왜 제가 아까 곡류를 제일 많이 먹냐 했냐면 소고기에 들어가 있는 탄소 성분의 80% 90%는 옥수수에서 나와요. 그럼 소고기를 내가 한 그릇 먹었어. 그러면 그 안에 탄소 성분을 몇 그램 있는 겁니까? 최소 300g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쌀보다 더 옥수수를 먹고 있는 겁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그래서 옛날부터 그러면 옛날은 어땠을까 보니까
원시인들은 구석기인들은 필요 열량의 55%를 고기로부터 얻었는데 비만이나 이런 게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유는 오메가6와 오메가3의 비율이 우리 인류는 수만 년 동안 1대1 식단을 유지했었어요. 그게 인류 진화 역사에서 99% 넘게 지속됐던 거예요. 그게 바뀐 게 이제 100년도 안 됐어요. 그런데 인류가 이만큼 몸이 나빠지기 시작한 거죠. 지금 옛날에 우리 그 조상들이 고려시대, 신라시대 이럴 때보다 심장병이 발생률이 훨씬 더 늘어났죠. 이게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하고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많이 연구되고 있는 거고요.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메가3만 외워두시면 돼요. 오메가3의 DHA, EPA 요거 많이 나오죠, 그죠? 그리고 오메가6는 맨 밑에 있는 아라키도닉 애시드를 외우시면 됩니다. 이 AA라고 설명할 때 이게 있으면 온몸에 염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메가6를 많이 먹으면 염증이 지속적으로 유지됩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오메가3는 식물의 광합성에 필요한 필수적인 물질이고, 이제 광합성을 하려면 통로 역할을 해야 되고, 통로 역할을 하려면 유연해야 됩니다. 식물의 잎에 많고요. 오메가6는 굉장히 저장 목적이 많아요. 그래서 유동성이 떨어지고 씨앗에 많아요. 간단하죠? 요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세포막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오메가6와 오메가3의 비율이 1대1로 되었을 때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저 세포막 사이를 물질들이 자유롭게 투과하죠. 그러면 대사량이 늘어나고 대사가 활발해지면 살이 덜 찌겠죠. 오메가6와 오메가3는 둘 다 세포막을 구성하는 필수 지방산입니다. 세포막의 오메가3는 DHA라고도 불립니다. 그런데 두 지방산은 움직임에서 차이가 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활발하고 빠르다면 오메가6 지방산은 움직임이 둔하죠. 둔합니다. 설명했어요. 그래서 이제 보세요. 오메가3와 오메가6 이 불포화 지방산, 필수 지방산을 만드는 능력은 식물만 가지고 있고, 동물은 그 식물을 섭취함으로써 이 필수 지방산을 보충하죠. 그러면 동물은 식물이 만들어준 오메가3와 오메가6를 조금 변형시켜서 우리 세포막에 쓰는 겁니다. 자, 진짜 간단하게 하면 동물은 식물보다 더 유연하기 때문에 이거를 오메가3를 좀 더 변형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DHA와 EPA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생기는 아라키도닉 애시드는 우리 몸에 염증을 만들고 지방을 축적시키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주위에 저런 분들 있으시죠? 자, 그래서 보면 오늘날 고기는 단백질의 탈을 쓴 지방이다 그런 말이 있고요. 구석기 식단은 전혀 이상하지 않다. 지금 먹는 게 오히려 이상합니다. 자, 웨스턴 프라이스 박사라는 분이 물질 X라는 걸 개념을 얘기했어요. 이때는 오메가3와 오메가6의 개념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생명의 속도라는 책에서 보면 오메가3는 활발하게 활동을 할 때 몸에서 많이 늘어나고요. 오메가6는 겨울잠을 잘 때 몸에서 급격히 늘어납니다. 이게 어떤 역할이냐? 오메가3는 엑셀레이트 역할을 하고 오메가6는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거죠. 브레이크 역할을 하면 뭐가 된다? 몸의 지방이 축적이 됩니다. 예, 동물의 오메가3 중에 DHA, 이게 세포 가속회담이 저게 있으면서 대사 속도가 빨라지고요. 우리 몸이 훨씬 더 건강해지죠. 그리고 저건 활동이 많은 부분에 굉장히 농도가 짙어요. 예를 들어서 사람의 머리, 눈, 정자의 꼬리, 심장 근육 또는 저런 데 저렇게 유연성이 많고 활동이 많은 저런 부위에 훨씬 더 오메가3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저기 맨 밑에 저 써놨던 아라키도닉 애시드는 염증 반응을 유발하는 거죠. 자, 오메가6 이게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이 보면 너무 다양하게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미쳐요. 그래서 오메가6가 인류의 건강을 위협하는 거고, 그건 옥수수 때문이라는 거죠. 첫 번째, 암세포를 증식시킵니다. 실제로 오메가6가 많이 든 음식을 먹이면 종양세포를 주입해서 종양의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빨라져요. 그건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다 증명된 겁니다. 그리고 뭐 당연히 심장, 혈관에 안 좋겠죠. 그리고 다양한 염증 반응. 요즘 의학에서는 알레르기나 암도 염증이라고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염증 반응이 많으면 전신 질환이 많이 생기죠. 그리고 비만. 강원대학교의 박병성 교수님이 저 연구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옥수수 습격이라는 책을 읽고 그 박병성 교수님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셨을까? 그래서 제가 강원대 생명공학과에 전화를 걸어서 그 교수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내가 마산에 있는 정신과 의사인데 너무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어서 연락드린다더니 저 쭉 설명해 주시고, 통화를 꽤 오래 했는데 저분이 그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저 연구를 굉장히 오래 해서 이제 오메가3가 많은 사료를 우리나라에서 개발했어요. 유치하고 들깨를 넣어서. 그래서 강원도의 그 축산업하는 농가에 보급을 했고, 그 농가에서 생산된 고기가 서울 현대백화점에서 팔렸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여쭤보니까 축산하는 농가와 축협하고 사이가 안 좋아져서 틀어졌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지금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 사람이 이제 그 몸에 그 오메가6와 오메가3의 비율을 조사를 하니까 정상 체중인 사람은 11대 1이 나왔는데 비만 체중인 사람은 50대 1이 나오더라게 평균이 나온 거고, 아주 고도 비만인 사람은 125대 1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거 뭐냐면 오메가6가 많은 거와 비만은 절대적으로 비례합니다. 내가 살이 안 빠지는 이유 혹시 적을 수도 있어요. 비만을 얘기할 때는 누구랑 눈을 맞추면 안 됩니다. 갑자기 기분 나빠. 뭐 내가 비만이야 이러는데, 내가 살이 안 빠지는 이유는 아무나하고나 눈을 맞춰도 돼. 왜냐면 이건 다 빼고 싶거든. 근데 살이 안 빠지는 이유가 뭡니까? 뭡니까? 제가 정답을 가르쳐 드릴까요? 그겁니다.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본인은 다 알고 있는 거죠. 살이 안 빠지는 이유가 뭐예요? 본인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살이 안 빠질지는 솔직히 나는 알고 있어요. 근데 걱정하는 거지. 왜 안 빠지지? 그거라고. 자, 그리고 오메가6가 많은 그 체질에서는 저런 게 많이 생겨요. 낮은 지능. 저거 애들한테도 내려가요. 그리고 ADHD, 우울증 이런 게 오메가6가 많을수록 잘 생기고요. 오메가3의 양과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래서 하버드 의대에서는 오메가3를 대용량으로 처방한 적이 있어요. 실제로 효과를 많이 봤다고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는 저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치료에 정해진 약은 나라에서 정하기 때문에 저런 거 하면 안 돼요. 저는 미국에서는 하는 거고. 자, 누굽니까? 이누이트. 에스키모는 날고기를 먹는 사람들이라는 영어식 이름이고요. 저 사람들은 자기를 이누이트라고 불러요. 이누이트의 심장병이 없는 이유를 한번
국내에서 덴마크에 있는 저런 사람 이름이 어려워서 왜 이누이트들은 신장병이 없을까? 왜? 그린란드에는 풀이 없잖아요. 풀을 안 먹고 고기만 먹는데 그것도 막 물개 잡아서 막 지방 많은 이런 걸 먹는데 왜 저 사람들의 신장병이 없을까? 그래서 저걸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렇게 원래 이누이트 또 덴마크인인데 그린란드로 넘어간 사람 그리고 이누이트인데 덴마크에 사는 사람 이렇게 나눠서 저기가 덴마크예요. 그리고 저 위에 주황색으로 노란색으로 보이는 게 그린란드고 우리가 세계 지도로 보는 것보다는 그린란드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세계 지도는 좀 평면으로 하다 보니 왜곡돼서 그런데 여하튼 이제 역사적인 이런저런 이유로 덴마크령이 돼 있어요. 이누이트의 심장병이 없는 이유가 뭔지 한번 봤습니다. 실제로 LDL이 굉장히 낮고요. HDL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러니까 염증을 일으키고 지방을 축적시키는 아라키도닉 애시드인 오메가6가 덴마크인의 7분의 1이었어요. 그리고 오메가3는 덴마크인의 7배입니다. 저 오메가3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봤더니 바다속 먹이사슬에서 플랑크톤이 광합성을 하고요. 그 플랑크톤이 오메가3를 합성하고 그 플랑크톤을 먹은 크릴새우 작은 생선들이 고래나 바다 표범을 먹이가 되죠. 고래나 바다 표범은 차가운 물 속에서 유연하게 움직이기 위해서 몸에 오메가3를 많이 축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강한 고기를 먹었더니 이누이트들한테는 당뇨, 고혈압, 심장병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심장병이 있고 고혈압 있는 사람한테 육고기 줄이고 채식 많이 하세요 해서 맞는 말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영양학적 오리에 빠진 거예요. 먹이 사슬을 통해서 전해지는 영양 요소를 간과한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우리가 동물한테 안 좋은 걸 주면 동물도 우리한테 안 좋은 걸 준다. 우리가 계속 이렇게 동물한테 안 좋은 걸 줘야 할까? 이 기본적인 의문에 빠지는 거죠. 이 취재팀이 미국의 선진 농업 목축 산업을 견학하고 싶어서 한국에서 왔다고 뻥을 치고 제가 지금 미국의 피드로 그 목장에 간 겁니다. 가서 봤더니 느낌이 저렇다는 거예요. 소들이 진짜 슬퍼했는지 모르겠지만 보시면 원래 이게 미국 아메리카에서 살던 소였어요. 저기 그 늑대와 주물할 때 많이 나오는 그 소죠. 이 팔라고 그러니까 이게 북아메리카 지역에 수백만 마리가 사라졌습니다. 근데 미국의 개척 시대에 철도를 놓고 하면서 저 소가 굉장히 방해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미국인들이 저 소를 무참하게 학살하기 시작합니다. 저렇게 기차 위에 기관총을 쏘고 그냥 보이는 대로 다 쏴주고 있어요. 고기는 버리고 가죽만 넣고 이렇게 가죽만 넣고 이게 쌓인 거고 가죽을 넣고 남은 뼈가 쌓이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거는 이미 씨가 걸려서 이제 국립공원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유럽에서 소가 들어왔죠. 이렇게 키운단 말이에요. 자기 똥을 준비해서 그냥 저기 누워 자고 키운단 말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몽골을 갔다 왔는데 거기는 소만의 천국이더라고요. 온통 초원이고 편안하게 누워 잤다가 일어나서 또 불 뜯고 콧뚜레도 없고 목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개도 줄이 없어요. 유일하게 줄에 묶여있는 게 독수리야. 독수리 한번 들어보면 돈 받잖아요. 근데 그 독수리가 제일 불쌍하더라고요. 독수리는 줄에 묶여있으니까 애들이 땡겨도 막 달려가. 근데 저렇게 지금 미국 농장에서 소를 키웁니다. 저렇게 규모가 엄청나죠. 그 우리나라 농장하고 규모가 달라요. 이거 보고 놀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저기는 트럭으로 밥을 주면 소들이 와서 밥을 먹고 또 들어가서 절대 못 움직이게 해놨어요. 왜냐? 그래야 살이 빨리 찌니까.
자, 미국은 6개월 이후 되면 무조건 옥수수 사료를 먹습니다. 나중에 되면 옥수수 사료가 90%가 옥수수 사료. 그리고 운동을 최소화시키죠. 그래서 근육 안에 지방을 만듭니다. 우리가 말하는 비계 말고 근내 지방을 만들죠. 그걸 마블링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마블링은 자연 상태에서는 잘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블링을 보고 감탄하죠. 꽃등심이다 뭐 이러죠. 근데 사실 그거는 소가 굉장히 비참하게 사육됐다는 뜻이겠죠. 이렇게 만들어지는 고기는 옥수수의 오메가6, 옥수수가 아까 오메가6, 오메가3의 비율이 얼마나 있어요? 60대. 그게 몸에 계속 축적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고기의 비율이 얼마라고? 108대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기는 오메가6 덩어리. 요거는 그냥 상식으로요. 1위가 양이고요. 세 번째 위가 천엽입니다. 네 번째 위가 막창이고요. 드실 때 참고하시면 돼요. 곡물 사료를 쓰면 소들도 힘들어하죠. 왜냐하면 위산이 약해져서 트림을 못하죠. 그래서 고창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실제로 배에 고창증이 생겨서 죽는 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산을 과다 분비하기 때문에 소들이 잘 먹지도 않고 뛰지도 않고 그래요. 그리고 항생제도 많이 쓰죠. 항생제는 기본으로 씁니다. 돼지 목살은 항생제를 많이 맞은 곳이에요. 자, 그래서 육류의 지방 함량이 곡물 사육 소고기 안심이 저 정도 많다. 풀 먹인 들소 이거하고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되죠. 지금 풀 먹인 들소가 2인데 4배, 5배 넘어갑니다. 그리고 피드롯이라는 목장에서 자라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러니까 일수가 이렇게 지날수록 한 반년쯤 지나면 오메가3가 거의 없어지죠. 하루하루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마블링을 잘 안 해줘. 근내 지방. 근데 사실은 마블링을 미국에서 만드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동양의 파란물이 있어요. 미국 사람들은 결코 마블링이 있는 고기를 잘 안 좋아합니다. 실제 미국 마트에 가보면 마블링이 있는 고기는 비싸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은 마당에서 이렇게 그릴처럼 해서 구워 먹죠. 그렇죠? 기름이 너무 많이 떨어지면 기름이 탄다. 그래서 마블링 있는 고기를 안 좋아해요. 그래서 마블링 있는 고기를 우리나라는 환장하죠. 일본은 더 환장하죠. 그래서 옛날 저분이 아직 저기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런 걸 검토한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뭔가 몸에 안 좋은 걸 비싼 돈 주고 사 먹었던 거죠. 자, 옥수수가 선택받은 이유가 뭘까요? 옥수수는 효율성의 극치입니다. 빨리 자라죠. 쉽죠. 수확도 쉬워요. 그리고 저장하는 것도 쉽습니다. 그리고 저 옥수수만을 줘서 소를 키우면 2년도 안 돼서 도축할 수 있어요. 4, 5년 걸리는 걸 2년도 안 돼서 도축해요. 그리고 성장 호르몬까지 맞죠. 그러면 소가 우퉁부퉁해지죠. 근내 이 지방이 많은 이상한 소가 되어 있는 겁니다. 사실 자연에서 사는 소들은 절대 그렇게 안 되죠. 자, 저게 뭐냐면 옥수수 재배 면적이에요. 우리나라 한국 크기가 초록색, 파란 줄로 되어 있는 게 옥수수 재배하는 미국의 재배 지역입니다. 이 사진으로 보면 더 웃겨요. 요렇게 돼 있어요. 저게 다 옥수수예요. 저걸 수확하잖아요. 한번 쭉 가면 하루 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옥수수 밭에는 들어가지 말라 그러죠. 미국에서는. 길을 잃으면 그냥 끝이에요. 찾지도 못해요. 저렇게 돼 있어요. 끝도 없이. 우리나라 옥수수 자급률 1% 미만입니다. 1년에 3조 이상 수입해요. 우리나라에 무슨 초당 옥수수 이런 거 많던데요. 찰옥수수.
여름철에 그 몇 개 먹는 거 갖고 오메가 6가 늘어나잖아. 지금 우리가 말하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소고기 한 그릇 먹으면 옥수수 탄소를 얼마나 먹는다고요? 400g, 3,400g 그냥. 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옥수수의 원산지는 어디냐면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남부입니다. 그리고 멕시코의 인디오들은 1500년대부터 옥수수를 주식으로 했어요. 옥수수만 이제 주식으로 먹었죠. 우리나라는 이제 16세기쯤에 15세기 그쯤에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그래요. 여하튼 저 사람들은 건강이 어떨까? 또 궁금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검사를 해보니까 이누이트하고 비슷한 거예요. 너무너무 건강. 옥수수를 주로 먹는데 오메가 6를 그렇게 많이 먹는데도 왜 이 사람들은 건강할까? 그래서 봤던 인디오 부족 중에 하나가 따라우마라 지역의 라라무리 부족입니다. 이름 어렵죠? 저도 입에 익히는데 굉장히 고생했습니다. 저 라라무리가 무슨 뜻이냐면 그 사람들 언어로 달리는 발바닥이라는 뜻이에요. 이거 왜 그런지 나중에 나와요. 제가 설명해드릴게요. 요거는 제가 따로 잠깐만요. 이게 안 되나? 지금 설명하시드려야겠네요. 저 인디오 라라무리 부족이 왜 주목을 받았냐면 한번 나이키에서 극한 마라톤 대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데스 산맥을 2박 3일 동안 열심히 달리는, 밤새워 달리는 건 몇백 킬로 달리는 거죠. 그 마라톤 대회를 해서 상금을 크게 걸고 있는데 그 마라톤 대회에 슬리퍼 신은 40대 라라무리 부족 아저씨가 우승했어요. 발칵 뒤집혔겠죠, 그죠? 그래서 저기 누구야? 막 그 분야에 뛰어난 선수들이 다 있었는데 아무도 그 사람을 모르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라라무리 부족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라라무리 부족에 관심을 가졌고, 그래서 라라무리 부족이 신는 신발, 라라무리 부족이 뛰는 방법 해서 인터넷에 라라무리를 치면 막 나옵니다. 라라무리 주법 이런 거. 주법 같은 건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보면 주로 뭘 먹냐면 옥수수를 먹어요. 옥수수를 먹는데 옥수수를 먹을 때 꼭 뭘 같이 먹냐면 치아라는 저 식물을 먹습니다. 그 치아가 이렇게 생겨요. 우리나라 들깨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우리 깻잎 하는 들깨 있죠? 저 씨앗이 치아입니다. 이런 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걸 갈잖아요, 그죠? 옥수수 가루를 갈고 치아씨를 갈고 돌에다가 그걸 그냥 합쳐서 물에 타서 허브 저어서 먹습니다. 그게 식사예요. 그걸 먹고 이 사람들이 농사도 짓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검사를 해봤더니 너무 건강하더라고요. 그래서 분석을 해봤더니 오메가6와 오메가3의 비율이 1:1이 나와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저 치아씨를 먹는 것 같고, 저 치아씨는 보면 잉카 제국에서 전령들이 들고 다니던 전투식량인데, 실제로 여러분 운동선수한테 오메가3를 과용량으로 주면 순간적으로 운동 능력이 증가된다는 보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이 하는 스포츠가 뭐냐면, 라라무리족이 많이 하는 스포츠가 따라운가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이름 어려워요. 못 외운다. 나한테 뭐라. 요만한 공을 가지고 산에서 요 이 땅하고 누가 탁 차요. 그러면 한 10명이 달려요. 그러면 언제까지 달리냐면 한 2박 3일. 그게 영상이 나와요. 그리고 횃불을 들고 차고 달려요. 그리고 앉아서 치약가루 퍼먹고 또 달리고. 그게 그 높은 그 고원지대에서 그걸 해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마라톤 대회에서 우승을 안 할 리가 있어요.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오메가6와 오메가3의 비율에 관한 문제입니다. 오메가6가 무조건 몸에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미 우리 몸은 오메가6가 너무 많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고요? 오메가3는 많이 먹을수록 좋아요. 지금 우리 상태는 많이, 제가 누가 나한테 와서 리더님 말처럼 많이 먹었더니 내가 오메가6와 오메가3 비율이 1대10이 나오는데 어떻게 할래요? 이러면 내가 책임질게요. 근데 그럴 일 없다 이 말이에요. 왜냐? 우리 주변에 널린 게 전부 오메가6다. 여러분들 액상과당은 뭘로 만듭니까? 옥수수로 만들죠. 그렇죠? 여러분들 액상과당이 안 들어있는 음료수가 있습니까? 편의점에서 여기서 저까지 쭉 보고 액상과당이 안 들은 거 찾으라고 못 찾습니다. 여러분. 몸에 좋은 요구르트에도 다 들어있다. 이 옥수수 덩어리 속에서 살면서 저 오메가3를 보충 안 해주면 우리 몸이 건강해질 리가 있냐. 그래서 요즘 그 대형마트에 가면 치아씨 팝니다. 건강식품 코너에 가면 곡물로 팔아요. 쌀, 잡곡, 뭐 이렇게 팔죠. 그 옆에 치아씨 있습니다. 보시면 좋은데 뭐 사서 먹어야겠네. 먹을 필요 없어요. 우리 오메가3 있으니까 먹으면 됩니다. 제가 사서 먹으면 불편하고 힘들어요. 맛도 없어요. 내가 다 먹어봤거든요. 이게 그 대목입니다. 이제 막 그 볼 차고 쫙 뛰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라라 우리 조개 라라 따라 조개 식약이에요. 저게 한 끼 식사입니다. 그냥 물에 옥수수, 치아, 휘휘 져서 딱 먹으면 식사예요. 식사하는 게 2분도 안 걸립니다. 저기에 소금, 설탕 안 넣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건강한 거. 이 사람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강원대학교의 박병석 교수. 그래서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저 연구를 제일 먼저 하시고 제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본인도 그 소고기 판매가 중지된 걸 되게 안타까워하시더라고요. 오케이. 요거는 이번에 업그레이드된 마린 오메가3에 대한 설명이죠. 그죠? 아쿠아셀 기법. 그래서 지방을 아주 잘게 부숴서 흡수율을 높이는 거죠. 오메가3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 산화가 잘 됩니다. 지방산인데 직사광선이나 열에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보통은 불투명한 밀폐 용기에 항산화 비타민이랑 같이 포장되어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먹을 때 흡수가 잘 안 되는 사람. 옛날에 우리 그 세몬 오메가 기억나십니까? 그 알이 하나 얼마였죠? 이만했죠? 그걸 제가 한번 실험해봐서 내가 한꺼번에 몇 개를 삼킬 수 있어요. 8개인가 9개 있었을 것 같아요. 마지막 9개째는 걸렸던 것 같아요. 여하튼 굉장히 크기도 작아지고 그죠? 흡수율이 좋습니다. 흡수율이 빨라졌다는 것은 그만큼 기술. 저는 이 아메의 기술력 얘기하면은 정말 할 말이 많아요. 옛날에 다이아몬드 대고 본사 방문 갔을 때 그 연구원의 말을 잊지 못합니다. 제가 어떤 박사가 지나가는데 저 박사를 보면 웃음이 나온다 그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 박사가 하는 일이 방사능 물질을 검출하는 거래요. 30년 동안 한 번도 검출되지 않은 방사능을 오늘도 검출하기 위해서 금방 큰 철저. 저는 의사니까 제약회사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죠, 그죠? 실제로. 그래서 물론 제약회사를 이렇게 내가 방문해 보는 건 아니지만 그 시설이나 이런 걸 많이 따집니다. 여러분들 알약 하나 만드는 게 왜 어려운지 아세요? 알약 하나에 성분이 4가지가 들어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25, 25, 25, 25의 비율로 이 알약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알약 하나를 만드는 게 아니고 큰 통에, 제 키보다 훨씬 큰 통에 재료를 다 섞죠. 섞어서 알약을 만들죠. 그 알약을 하나 아무거나 골라서 딱 검사를 해봤는데 그 비율이 25, 25, 25, 25가 나올 확률이 얼마나 될까? 그게 제약회사의 기술입니다. 물론 다른
기술력도 있지만 아메이 최고더라고요. 그리고 그 실제로 그 제품 만들고 이런 공장을 가봤는데 그 항균 또 오염 방지 이거에 대해서 너무 철저해가지고 놀랬고, 그리고 매번 똑같은 제품을 똑같이 성분 검사를 계속 하면서 성분 테스트를 하고 확인하고 제품 출시를 하는 거 놀랐어요. 여하튼 자, 흡수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오메가 그 아메이는 이 모든 사실 여러분들 뉴트리라이트가 90년 됐잖아요, 그죠? 보통 기술이 아닙니다. 그리고 생산량이 어마어마하죠. 90년 동안 전 세계 수백만 명한테 이상한 제품을 팔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사실. 기술력이. 그래서 제가 작년 파라다이스 다이아몬드 워크숍 때 샘 멤버고 박사님이 파라다이스 오셨었어요. 그 엘리베이터 하면서 만났죠.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러려는데 타고 올라가셨어. 말을 못했어요. 네, 엄격한 품질 관리 적용이고요. 이거 좀 볼까요? 우리는 바다에서 얻은 선물을 연구합니다. 좋은 오메가3를 향한 철학이 탄생시킨 뉴트리마린 오메가3. 90년의 노하우를 지닌 뉴트리라이트 과학으로 멀티페놀러 원료를 빈틈없이 채웠습니다. 깨끗한 바다인 홈볼트의 작은 어종을 사용하여 오메가3가 가지는 건강 기능 모두를 한 번에 담고 탄산화 비타민 E까지 포함되었습니다. 아쿠아셀 공법을 통해 작게 쪼개 가용한 저분자 오메가3. 인체 적용 시험 결과 체내 흡수율이 유의적으로 증가함을 확인했습니다. 집요하고 엄격한 제조 과정을 거친 뉴트리마린 오메가3의 남다른 품질은 내부적인 검증뿐만 아니라 국제기준 품질 인증도 확인되었습니다. 뉴트리라이트 멕시코 농장에서 수확한 화이트 치아시드 9원료까지 엄선해 세계 판매 1위의 자부심으로 탄생시킨 빈틈없는 뉴트리마린 오메가3. 자, 그래서 이제 제가 결론적으로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그럼 오메가3는 어떤 사람이 먹어야 하나요?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첫 번째, 중년 남성들은 꼭 드셔야 돼요. 술, 담배 하시고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는 염증을 유발시킵니다. 항염 효과가 있는 우리 비타민도 있지만 오메가3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중년 남성들은 꼭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은 인지 기능이 좀 떨어지기 쉽죠. 지연성도 있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메가3는 뇌 건강에 굉장히 좋은 제품. 우리가 비타민 B도 있지만 오메가3를 연세 드신 분들한테 꾸준히 그래 제가 어느 정도 양으로 드시게 할까요를 질문을 많이 받는데 그분이 드실 수 있는 만큼 최대로 드시면 돼요. 그게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 돈 아끼면 안 돼요. 진짜 이거는 정말로 다 어르신들한테 좋고요. 세 번째는 애들. 성장하는 애들한테는 오메가3가 비만도 그렇지만 키 성장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신진대사를 굉장히 빠르게 해줘요. 아까 보셨죠, 그죠? 오메가3와 오메가6는 활동성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메가6가 세포에 많으면 세포의 활동성이나 대사 속도가 현저히 떨어져요. 그러면 애들이 키가 안 크죠. 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빠른 신진돼서 빠른 소비, 빨리 에너지를 먹고 빨리 에너지를 쓰는 그 과정을 통해서 성장이 됩니다. 먹고 안 움직인다고 키가 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애들한테 그리고
염증성 질환에 의심되는 분들은 이건 다 드셔야 돼요. 염증성 질환이라 하면 천식비염, 관절염, 류마티스 같은 게 있죠. 그런 것들이 있으신 분들은 이거 과량으로 많이 드셔야 돼요. 어느 정도로 먹어야 되는지 이제 묻지 마세요. 다 얘기했어요. 그리고 갱년기 즈음의 여성분들 기분 변화 심하죠. 저도 얼마 전에 겪었는데 굉장히 근데 이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아까도 여기 미국 하버드대 연구도 나왔지만 실제로 우울증 개선에 오메가3가 큰 도움이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치료제로 쓰이지 못하지만 현실적으로 근데 우리는 또 건강 전도사니까 그죠? 자 이렇게 종합하면 다 먹어야죠. 안 먹어야 될 사람이 없죠, 그죠? 다 먹어야 돼요. 특히 남성분들 많이 오셨는데 내가 지금 술 담배를 많이 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 싶으면 오메가3부터 많이 챙겨 드세요. 오메가3는 많이 먹어도 이제 마린 오메가3는 많이 먹어도 부딪히 그런 거 없습니다. 옛날에 생온 오메가는 좀 불편했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거 없이 흡수율도 높아지고. 제가 이제 오늘 오메가3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오메가3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나면 제가 아침 강의를 주로 했어요. 왠 줄 압니까? 그래 빨리 내려가서 오메가3 사거든. 오늘 제 목표는 이걸 다 TNA를 시키는 게 목표예요. 어쩔 수 없고 어쨌든 오메가3 많이 챙겨 드시고요. 주변에도 많이 전달해 주시고 이건 제가 자신 있게 현직 의사가 설명드릴 겁니다. 오메가3는 딱 두 단어로 얘기하면 됩니다. 하나는 만병통치, 또 하나는 다다익선. 사업 열심히 하시고요. 건강 잘 챙기십니다. 이제 더위도 한번 덜 꺾였는데 여러분들 계속 건강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